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버입니다. 먼저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업비트 차트 설정하는 방법 2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대박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아주 쉽게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과 볼리저 밴드 RSI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짤막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낸 선이었고요. 이제 볼리저 밴드 상으로는 어퍼선과 미들선, 로우선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상승장으로 이루어질지 또는 하락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보조지표였고요. RSI는 투자 심리도를 뜻했었던 그런 지표였죠.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30 미만이면 과매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거래량과 그리고 스톡캐스틱, MACD라고 하는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거래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위해서 제가 차트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거래량을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이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보조지표의 가장 첫 번째 거래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체크하고 저장만 눌러주셔도 이렇게 아래에 거래량 단순 MA라고 해서 5일선과 11선, 21선에 대한 수치가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데 이 거래량을 도대체 왜 봐야 되냐? 이 거래량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를 통한 지분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요.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트레이더분들이 꼭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유동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거래량이 많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개미집 바로 앞에 달콤한 사탕을 의도적으로 떨구는 행위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만 보고 개미들이 막 들러붙으면 잠시 후 가격이 폭등했을 때 떡락하는 아주 참신하고도 신비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활발한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엄청나게 가격이 18.8원까지 폭등했었던 날이 있었죠. 하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전날하고 그리고 그 전날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대 양봉과 그보다 더 짧은 양봉을 보시면 길이가 굉장히 상이하죠. 물론 이 두 개는 유사하지만 이날에는 4월 3일 날 양봉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이가 4월 4일과 5일에 비해서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거래량이 짧은 것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 올린 것을 모르고 들어가셨다. 이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벌, 수익을 얻을 목적만 보시고 짧은 지식으로 들어가셨다 하면은 다음날 바로 긴 꼬리와 함께 가격이 덤핑, 폭락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활발한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점에만 거래량이 활발하다고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셔서도 안 되는데요. 참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코리니 분들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발 탈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가? 아무튼 이 거래량으로 고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리플 코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빨간색 양봉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유독 이렇게 높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할 때 여러분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은 또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한 날에는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볼리저 밴드 그래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미들선상에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까지 지속 상승세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스토캐스틱은 주가의 시세의 흐름에서 향후 주가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RSI와는 좀 로직에서 다르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차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격을 이용하여 과열 구간에서는 하락이, 침체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스토캐스틱은 채권 시장에서 사용되던 분석 기법인데요. 주식과 암호화폐에서도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셔서요. 밑에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를 보시면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S로 시작하는 이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그리고 모멘텀, RSI, 슬로우가 있죠. 보통 이 패스트는 초고수 분들이 초단타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초보자분들은 주로 보시기 편리한 슬로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를 가지고 설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버튼에서 플러스 버튼을 두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샵 1하고 샵 2가 나오죠. 버튼을 두 번 클릭하셔서 1번이 최초 스토캐스틱 슬로우 바로 우측에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저는 이미 기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기간을 5일 이평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K와 그리고 %D가 있는데 533으로 하시고 그리고 샵 1번에는 1066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 12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 보시기 편리한 수치를 기입해서 설정하셔도 되는데 이동평균값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자동 환산되어서 나오는 수치니까 한 가지 또는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싶으시면 모두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하셨으면 체크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스토캐스틱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일 이평선으로 해서 샵 1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스토캐스틱을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많은 분들이 다이버전스를 보시거나 또는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K가 %D를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고 %K가 D를 뚫고 내려갈 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이런 하방에서 서로 %K와 %D가 교차되어서 상승하는 지점을 이 교차점을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좋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상승에서 교차가 되면 상방에서 교차가 되면 하락 신호, 하락 시그널을 내리는 것으로 데드크로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대하락이 있었을 때, 조정이 있었을 때 여기 데드크로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상태고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거는 100%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만 저는 볼 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MACD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ACD는 주가의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영어라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하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매매 시기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언젠간 다시 모이려고 하는 수렴 현상이 생기고요. 반대가 되면 확산이 되겠죠.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하여 1979년에 개발된 지표인데요. MACD 외에도 MACD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루어 볼게요. 설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M자로 시작하는 MACD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단기, 장기 신호가 있는데 이는 과학적 분석으로 단기적 12일선과 장기적 26일선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서 바로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표를 보시면 아래에 적색 부분과 그리고 청색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이 적색 우물 그리고 청색 우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선은 기준선 0을 기점으로 적색은 여러분들이 단기 과열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색은 반대의 신호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지표로도 매매 시기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MACD 지표가 0에 수렴한 이후 이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색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겠고, 다시 단기 과열이 끝나고 청색 신호가 바뀔 때 계속해서 더 떨어진다는 의미로 청색 우물이 생긴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평선길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가 수렴되고 그리고 더 적색 우물이 형성이 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운 거래량과 스토캐스틱, MACD 이러한 차트들을 분석해서 충분히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배워보았던 것을 한번 거래량과 그리고 MACD, 스토캐스틱을 한번 저장을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차트에는 정말 5만 가지 보조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뿐더러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정말 단순히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100%란 확률은 없고요. 마냥 믿고만 매매하시다가 언젠간 크게 물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꼭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편에서 배웠던 볼리저 밴드와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RSI까지 설정을 해서 한 번에 보시면 이러한 차트 모양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차트만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패턴 매매법에 대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고,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뭐, 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그리고 삼각 수렴,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 등 이런 패턴들에 대한 매매법을 다룰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열공해서 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리자고요. 알겠죠? 존버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는